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여러분, 책을 찢어서 들고 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시험 기간에 그 시험 기간 부분만 찢어서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줬던 친구도 있었고 나는 절대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친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할 분량만 딱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겁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딱 그 특정한 부분만 들고 다니니까 뭔가 공부할 때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그곳에만 집중하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님도 책을 이렇게 찢어서 들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 문보영 작가님의 하품의 언덕입니다. 문보영 작가님은 1992년 제주에서 태어나셨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2016년에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셨고 시집 책기동, 배틀그라운드와 산문집 사랑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준 최선의 롱런,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일기시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제36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손으로 쓴 일기를 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기 딜리버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님은 그날 읽을 책을 찢어서 들고 다니신다고 해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들고 다니시는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문보영 작가님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보영 작가님의 작품도 처음이겠죠. 이 하품의 언덕은 문보영 작가님의 첫 단편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고 처음 느꼈던 기분은요, 되게 어려운 시를 한 편 읽은 기분?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려운 꿈을 꾼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이 소설을 제가 왜 리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바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집은 총 16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8편의 단편들과 8편의 책말이라는 제목의 연작 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들의 구성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편, 그 다음 책말이 연작 첫 번째, 그 다음 또 다른 단편, 그 다음 또 책말이 연작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소설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 덕분에 이 소설집을 다 읽고 나서 그냥 단편 소설집을 읽었다라가 아니고 그냥 한 몇 장 정도 찢어진 몇 장이 누락된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단편들 있잖아요. 책말이 연작이 아닌 각각의 단편들은 정말 뭔가 동화스럽고요, 신화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품의 언덕 같은 경우는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품을 하면은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혼자 스스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낳은 아이들은 하품의 아이라고 해가지고서 차별도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무리를 지어서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다종류라는 단편처럼 얼굴을 다 가린 여자가 정신없이 방을 쏘다니면서 맨 꼭대기에 있는 낡아빠진 트로피에 손을 닿으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 트로피에 손을 닿자마자 이 다종류인 여자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혼자만 남게 되는,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신화처럼 구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같이 느껴지는 소설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책말이 연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성이 짙습니다. 일단 소설 초반부는 인터뷰 형식으로 시작이 돼요. 작가인 주인공이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님은 책을 말아서 들고 다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죠? 라고 하면 이 작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책을 찢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버려요. 그거를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책마리의 내용들은요, 이 작가가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떠난 여행으로 시작을 해서 여행의 마무리까지 그런 순차적인 시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찢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짧게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덮고 나서 굉장히 책말이라는 것에 대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나 이제 보관을 저처럼 해놓는 게 아니라 그날 읽을 분량을 찢어서 읽고 버리고 읽고 그것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테이블 밑에다가 코스터 대신에 사용을 한다던가 뭐 종이접기를 한다던가 땅에 뿌린다던가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 과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책을 찢어서 갖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책을 뭔가 훼손을 한다, 책에 낙서를 하고 요것까지는 우리 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책을 찢는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소설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책을 보관해야만 하는가? 책을 신성시 여기는 느낌? 그러니까 책을 절대 찢어서도 안 되고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한 규칙들이잖아요.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왜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던 소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책말이 첫 번째, 책을 찢어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조차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을 하나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지를 읽는다는 것은 선입견 또는 첫인상으로 굳어져 버리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 낱장들만을 읽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낱장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보관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난 이 낱장을 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책을 다 덮고 나서 잔잔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소설을 정확히 설명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재밌게 읽는 방법, 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그냥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세요. 두 번째로 읽으실 때, 재독을 하실 때는 책마리만 읽으세요. 다른 단편들을 빼고 책마리만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의 소설이구나, 이 책마리가 잘라져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 하나의 소설이구나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거나 그냥 손에 집히는 단편들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는 좀 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제가 왜 손에 집히는 대로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책마리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책을 찢어서 갖고 다니면 잘못 찢었을 경우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뒷페이지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페이지들을 엉망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뜻밖의 문장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발견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손에 집히는 페이지를 펼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읽으시는 것도 이 하품의 언덕을 읽으실 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소설집, 특히 단편들이 실려있는 소설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 제가 소설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소설이 짤막짤막하게 실려있는 소설집 같은 경우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뭔가 단편을 하나 읽고 나서 뭔가 스토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소설이 끝났어. 뭔가 이런 기분. 이런 기분들 때문에 단편소설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보영 작가님의 하품의 언덕은 읽어보실만 합니다.
분명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담겨있는 단편 소설집이지만 처음에 제 감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의 소설을 쭉 읽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단편 소설집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ንም사에서 받은 이 북스탠드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문보영 작가님의 하품의 언덕이 읽어보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